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올해 1년간 연구했던 정책 연구 과제인 미중 군사안보 경제와 대만 해협의 위기라는 이 아젠다로 제가 금년 한 해 어떤 정책 페이퍼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이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미중 간의 미중 관계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화웨이, 5G, 인공지능, 대만 해협, 뭐 홍콩, 신장, 시장, 남중국해, 뭐 1대1로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부딪히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관계 악화가 좀 새로운 신냉전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지금 상황이 극도로 지금 긴장 관계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에 특히 가장 지금 격렬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대만 해협에서 지금 중국, 미국, 대만 세 나라가 군사 안보적 대립과 상황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이 대만 해협, 뭐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걸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중국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비대칭 전력 능력을 포함해서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 미국과의 또 개입, 또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역시 2049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가 되겠다라는 또 구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힘을 통해서 이러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도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이러한 강한 대응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미국 역시도 상당 부분 강하게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 대만 해협에서 지금 그리고 이 미중 간의 이런 갈등, 거기에 또 대만은 또 차잉 잉원이라는 또 대만의 대만 독립을 좀 주장하는 대만 총통이 등장을 해서 지금 양안 관계로 상당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자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이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대만 해협에서의 상당 부분 군사 위협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럼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럼 대만 해협에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군사안보 경쟁의 본격화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러한 또 새로운 대중 군사 압박 포위망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바이든이 출범 이후에 국가안보 보고서라든지 여러 이러한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새로운 경쟁 국가로 이제 설정을 했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쿼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자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만 해협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지금 미국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만 문제에 있어서 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특히 나토라든지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런 문제들 국가들까지도 지금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자라는 식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많은 어떤 군사훈련, 그게 항해 자유작전, 그리고 대만에 대한 각종 무기 판매 등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그 뭐 볼티모어에 열린 한 행사에서도 그 만약에 대만이 중국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거에 있어서 중국 역시 지금 잘 알다시피 중국도 지금 강군의 꿈 그리고 중국군 현대화라는 것 등을 통해서 지금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대만 해협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강하게 맞대응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특히 군사안보 협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과 대만 간의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 무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각종 정치 인사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연일 대만을 방문을 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고 대만과의 어떤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역시 외교부라든지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미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공개 석상이든 그거는 이제 중국 지도부라든지 어떤 중국군 당국자들도 공개 석상에서도 절대로 대만 문제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군의 각종 항공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대만 해협에 전개가 되어서 지금 대만 해협에서 이제 군사적 긴장 속도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과 대만은 각종 방어 훈련이라든지 군사적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향후에 이제 대만 해협의 이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의 어떤 하나의 딜레마인데요. 이제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핵심 이익이고 또 중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에 있어서도 중국이 대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설 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군의 방공식별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용기가 침입을 하고 있고 각종 연안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와 무관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조건 군사적인 옵션을 취할 것이냐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대응과 군사 무기의 현대화 이러한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중국 역시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대만 해협을 놓고 치열한 어떤 군사적 대립과 위기 고조는
결국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인도태평양 쿼드, 뭐 나토 이런 여러 가지 동맹국들을 통해서 지금 대만 해협에 또 강한 개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로 또 부임한 신임 주한 미국 사령관도 향후 특히 주한 미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영내 분쟁 상황인 대만 해협에서도 개입할 의지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또 메시지를 뭐 연일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해협의 안정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상당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되게 리스크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대만에서 바로 전쟁이 앞으로 터지겠냐, 뭐 그거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워낙 한번 미중 간에 어떻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 대만 해협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 방어 연합할 요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또 대응하는 문제, 뭐 우리는 그랬을 때 세력균형, 위협균형, 평승 같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책적 고민이 지금 당연히 준비도 해야 되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대만 해협을 문제가 또 한반도 문제와도 다 연계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너무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구조에서 좀 탈피를 해서 가능한 한 이 영내에서 어떤 다자 간의 평화와 안정이 구축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다자 간 안보 협력 구도, 그리고 또 영내가 또 새로운 신냉전 구도로 이 대만 문제로 인해서 신냉전 구도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좀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좀 새로운 어떤 다자 안보적인 협력 모델 같은 것들을 한국이 좀 더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쿼드와 같이 어느 특정 국가가 포함될 수 있는 배타적 다자주의가 아닌 포괄적이고 공동적 다자주의의 방안들을 이제 한국이 좀 더 제시해 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가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좀 고민을 해 가면서 저희가 이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지속 관찰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대중정책, 대미정책, 그리고 영내의 어떤 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